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하나의 민주당, 하나의 당청이 유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가락으로 X자를 그리는 장면, 이 장면은 정부의 일본과 관련한 대응을 비판하는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을 향해 발언을 멈추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또 당내의 소신파로 분류되는 금태섭, 조홍천, 김혜영 의원 등이 소신 발언을 할 때면 이른바 친문 패거리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고 급기야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하기까지 이르렀죠. 이처럼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이른바 하나의 민주당, 하나의 당청의 기세는 상대 진영에서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지만 솔직히 저렇게 똘똘 뭉치는 얘네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영은 친박과 친이 간의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자멸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탄탄한 국정동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들의 단합된 모습은 180석에 육박하는 수적 우위가 더해지며 그 파워는 역대급이라 불려도 전혀 어색할 게 없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문재인 정권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 뒤 문재인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건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표면적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애착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 호위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죠. 문재인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이른바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는 행태로 부하 검사들에 대한 지휘 통솔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도 문재인은 정권 방패 노릇을 계속하라고 이성윤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어 이런 인사를 또 하고 자빠졌으니 임명 2달도 안 된 민정수석이 이견을 드러내며 사의를 표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죠. 게다가 청와대 내에서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조국 부산파에 의해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자행됐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잘 알려진 대로 검찰 출신인 신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함께 근무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선 이런 신수석이 사표를 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인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이 모를 리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가 결국 문재인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이 검찰 인사 절차와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끼는 신수석의 패싱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 인사안을 제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끼는 후배고 뭐고 정권 말 또는 임기 후에 펼쳐질 정권 비위와 관련한 수사에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의지대로 인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수석과 조율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인사안의 정치적 함의를 문재인이 과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부처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핵심은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몸부림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지극히 계산된 발언을 했었고 비검찰 출신 인사만 민정수석에 중용하던 일종의 룰을 깨고 검찰 출신의 신수석을 앉히며 검찰을 포용하는 듯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연막작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쇼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의 인사의 실제 계획자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재가를 한 건 문재인입니다. 본인이 아낀다던 신수석을 패싱하고 인사안을 제거했다면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저만 살겠다는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명분이고 의리고 절차고 뭐고 내가 임기 말 고초를 겪게 생겼으니 이성윤은 꼭 검찰에 짱 박아둬야 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 생각했다는 얘기이죠. 자,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위는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인사위 이후 인사 확정까지는 수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다음 주 중후반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수석 사표에 발단이 됐던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검사장급 4명의 전보 수준에 그쳤죠. 후속 인사인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역시 소폭 규모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기 위해 연쇄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저에게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가 있죠. 국민들께서 눈에 불을 켜고 잘 관찰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인사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인사의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지검은 1차장부터 형사 1부장, 형사 5부장까지 주요 수사팀 지휘 라인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장의 경우 김욱준 전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관련 이성윤 지검장의 사퇴를 건의하며 사의를 표명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1차장 산하 형사 1부의 변필건 부장도 인사이동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변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수차례 반려당해 이 지검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변 부장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앉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속셈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동원 형사 5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뭐니 해도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입니다. 대전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에서 위임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배공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 어느 때보다 수사팀인 형사 5부의 실무 수사가 중요해진 셈입니다. 이 밖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 3부장의 거취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주요 인사들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 3부는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 17일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재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여러분께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추미애가 앞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민정수석실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부마 사건 등 수사팀을 전원 교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박범계 역시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과 친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박범계는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번 인사에서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문제는 추미애 때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태세이고 윤 총장의 임기도 오는 7월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나름의 큰 그림을 그려놨을 겁니다. 하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4일하는 예상치 못한 큰 암초를 만나게 됐죠. 박범계 법무부가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추미애 시즌2가 될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중간 간부 인사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